네, 안녕하세요. 임정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크로스 2021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Obstacle Magnification for 2D Collision and Occlusion Avoidance of Autonomous Multirotor Area Vehicles라는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 2월에 IEEE 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에 게재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콘텐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멀티로터 시스템과 연구 배경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인 장애물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상의 확대된 장애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상의 확대된 장애물을 이용해서 멀티로터가 장애물을 인식하여 충돌을 회피하고 타겟이 장애물에 의해 가려져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 때 오클루전을 피해서 타겟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V로 많이 알려져 있는 Unmanned Aerial Vehicle은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V는 대체로 크기가 크고 높은 고도 또는 넓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는 UAV에 사용되는 프로세서와 센서의 크기가 성능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AV도 점차적으로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해질 정도로 작게 제작될 수 있어서 낮은 고도 또는 좁은 지역에서도 UAV의 활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멀티로터는 옴니 디렉셔널한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전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UAV 중에 하나입니다. 4개의 프로펠러가 있는 멀티로터의 경우에는 4개의 로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멀티로터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모든 모터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면 멀티로터가 제자리에서 호버링, 그러니까 정지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쌍의 추력을 파란색 쌍보다 더 크게 했을 경우에 멀티로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오른쪽 가운데 영상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멀티로터를 회전시키려면 반토크를 발생시켜야 되는데요. 회전 의자에서 양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의자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손을 프로펠러 그리고 의자를 멀티로터로 생각했을 때 빨간색 프로펠러 쌍과 파란색 프로펠러 쌍이 각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빨간색 쌍과 파란색 쌍의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면 멀티로터의 기체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로터는 제자리 비행, 이동, 그리고 회전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동 특성 때문에 멀티로터는 기민하고 세밀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필름 프로덕션, 딜리버리, 디제스터 사이트 익스플로레이션, 그리고 농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로터를 활용할 때 컨트롤 미스테이크로 인한 충돌이나 자동 비행을 할 때 장애물에 충돌하는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보통 촬영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럴 때 나무와 같은 여러가지 장애물들에 의해 타겟이 가려져서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멀티로터를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물을 디텍션하고 충돌 및 가려짐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멀티로터도 여러가지 로봇들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센서로 장애물을 디텍션하고 멀티로터와 충돌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거리인 세이프 마진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된 세이프 마진을 기반으로 패스 플래닝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중에서는 A스타 알고리즘이나 포텐셜 필드와 같은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로터가 도심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에 근접해서 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장애물의 모양도 장애물을 회피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디텍션된 장애물은 심플하게 서큘러 모양으로 어프로엑시메이션 합니다. 하지만 서큘러 모양을 기반으로 패스 플래닝을 하면 너무 보수적인 경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엘리프소이달 모양으로 어프로엑시메이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가능한 한 디텍션한 장애물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이프 마진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장애물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애물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 장애물 확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라인은 2D 라이다로 디텍션한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라이다로 측정한 거리 D1과 DN, 그리고 각도 파이1과 파이-n을 기반으로 선분 P1, Pn을 이등분하는 점 S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점 S의 거리 블루 H와 각도 블루 파이-m은 오른쪽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R은 장애물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레퍼런스 포인트인데요. 레퍼런스 포인트 R의 위치는 점 S의 오메가를 곱해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포인트 R을 이용해서 장애물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K는 레퍼런스 포인트 R과 디텍션된 라이다 포인트들 사이의 거리입니다. 입실론은 디텍션된 라이다 포인트들로부터 확대된 포인트들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확대된 장애물로 구성된 각 QI는 오른쪽 아래의 식처럼 K와 K 플러스 입실론의 외분점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상의 확대된 장애물인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의 위치와 크기는 파란색 글씨로 표시한 두 가지 핵심 파라미터인 Desired Location Factor와 Reference Point Position Factor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확대된 장애물의 위치는 Desired Location Factor를 입실론 D1, 입실론 D2, 입실론 D3, 그리고 입실론 D4를 그림과 같이 조절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Reference Point Position Factor를 조절하면 Magnified Obstacle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의 위치가 R1에서 R2로 이동할 경우에 Magnified Obstacle의 크기는 검정색에서 빨간색 장애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두 개의 파라미터로 Magnified Obstacle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멀티로터와 장애물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콜리전 어보이던스 실험 환경을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실험에 사용한 멀티로터를 나타냅니다. 멀티로터는 제어용 MCU인 픽스워크, 그리고 GPS, 통신용 텔레메트리, 카메라와 라이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로터는 이동할 때 기울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멀티로터가 기울어져도 장애물 감지에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가 항상 수평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는 직접 제작한 이축 짐벌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용된 멀티로터의 페이로드는 약 800g인데요. 모든 구성 요소가 페이로드보다 더 가볍게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 위의 그림은 멀티로터를 제어하기 위해 디자인했던 자세와 위치에 대한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멀티로터의 자세와 포지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PID 제어기를 사용했고요. 좀 더 스테이블하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디제어 시 미분값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자이로 센서에서 측정한 각도값을 사용했습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충돌 회피를 위해 디자인한 패스 플래닝을 나타냅니다. 멀티로터의 경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에 가장 가까운 코너를 통과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실험 환경은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장애물들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배치하면서 진행했고요. 다양한 상황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멀티로터가 그라운드 비이클을 따라가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환경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여러 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 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노란색 직사각형 장애물이 비교적 넓게 떨어져 배치되었습니다. 파란색 사각형과 검은색 원은 각각 포텐셜 필드와 매그니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생성한 경로를 나타냅니다. 포텐셜 필드는 리펄시브 폴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럭추에이팅한 경로가 생성되었습니다. 반면 매그니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장애물의 직선 경로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 아래의 영상처럼 충돌회피 실험은 두 개의 흰색 장애물들이 약 5m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멀티로터가 그라운드 비이클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이 멀티로터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멀티로터가 그라운드 비이클을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 환경은 여러 장애물들이 가깝게 배치된 경우입니다. 왼쪽 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노란색 직사각형 장애물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었습니다.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반발력에 의해 장애물 회피의 경로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장애물들이 대칭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반발력은 서로 상쇄됩니다. 그래서 좁은 틈새로 이동하는 경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매그니피케이션 알고리즘은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처럼 장애물들이 겹치면서 하나의 큰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멀티로터는 하나로 합쳐진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 아래의 영상처럼 충돌 회피 실험은 두 개의 장애물이 약 50cm 떨어진 환경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멀티로터의 크기는 약 70cm 정도 되고요. 그라운드 비이클의 크기는 약 30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틈으로 그라운드 비이클은 충돌 없이 통과할 수 있지만 멀티로터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 충돌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장애물이 겹치고 하나의 병합된 장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멀티로터가 확대된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로 이동하여 장애물을 회피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 환경은 거꾸로 된 C자형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 위의 시뮬레이션에서 장애물이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포텐셜 필드 알고리즘은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알고리즘은 확대된 장애물의 코너로 이동하는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매그니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우에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왼쪽 아래의 영상처럼 충돌 회피 실험은 거꾸로 된 C자형이 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장애물 사이에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 비이클도 장애물을 돌아서 이동했습니다. 실험 결과 제한된 알고리즘이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의 코너로 가는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멀티로터는 확대된 장애물을 회피해서 이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물 확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멀티로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충돌 회피 알고리즘은 건물, 나무 등 다양한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멀티로터의 가장 어트랙티브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촬영 또는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확대된 장애물을 이용해서 충돌 회피뿐만 아니라 오클루전도 어보이던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나타난 멀티로터 시스템은 충돌 회피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왼쪽 아래의 그림은 오클루전을 회피하기 위한 패스 플래닝을 나타냅니다. 카메라에서 타깃까지의 가시선이 장애물에 의해 차단되면 멀티로터가 가로 방향의 속도 벡터를 생성해서 팔로잉 속도 VD와 가로축의 속도 VL의 합벡터 방향인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멀티로터의 경로를 생성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오클루전 어보이던스 실험 환경을 나타냅니다. 그라운드 비이클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스터클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회전하면 멀티로터가 그라운드 비이클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고요. 이때 장애물에 의해 그라운드 비이클이 가려지는지 아니면 가려지지 않는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의 실험은 디텍션된 장애물을 이용한 오클루전 어보이던스 실험을 나타냅니다. 그라운드 비이클이 장애물 주위를 회전하면서 이동할 때 멀티로터는 디텍션된 장애물을 피하면서 그라운드 비이클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탑뷰에서 촬영한 것을 타임랩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디텍션된 장애물을 사용해서 오클루전 어보이던스를 하였을 때에는 3번에서 그라운드 비이클이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시면 멀티로터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순간적으로 그라운드 비이클이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실험은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을 이용한 오클루전 어보이던스 실험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은 탑뷰에서 촬영한 것을 타임랩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을 사용해서 오클루전 어보이던스를 하였을 때에는 가려지는 것 없이 그라운드 비이클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시면 멀티로터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그라운드 비이클이 가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로터가 검은색 매그니파이드 업스터클에 가려졌을 때 오클루전을 회피하는 이동을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그라운드 비이클이 실제 디텍션된 장애물에 의해 가려지기 전에 멀티로터는 오클루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 우리는 장애물 확대 알고리즘을 콜리전 어보이던스와 함께 오클루전 어보이던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좀 더 발전된다면 촬영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장애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애물의 크기를 확대하는 장애물 확대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멀티로터의 방향으로 장애물을 확대함으로써
측정된 장애물의 형태가 유지되는 가상의 확대된 장애물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멀티로터는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확대할 수 있었고요. 확대된 장애물을 이용한 경로 계획을 통해서 충돌 없이 자동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장애물에 의한 가려짐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에 빌딩이나 트리와 같이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멀티로터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